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의 영상 굽는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의 책은요, 지난번에 이어서 통찰과 역설, 본질을 알면 모순이 보인다입니다. 오늘은 일부 생각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에서 두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선악은 늘 서로 충돌한다. 두 번째 이야기는 성공한 사람과 가까워지는 법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선악은 늘 서로 충돌한다. 선악은 늘 서로 충돌한다. 선을 추구하면 악이 생겨나고 악이 생기면 선이 반드시 나타난다. 고로 엄밀히 말하면 선악은 없다. 세상은 선악으로 양분되어 있고 이것들은 서로 충돌한다. 선의 입장에서 보면 악이고 악의 입장에서 보면 선이다. 그것은 오직 주관적인 판단에 기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관점에서 누가 봐도 선악이 분명한 것이 있다. 그럼 사람들이 선악을 판단하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 내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만약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100만 원이 든 봉투를 주었다. 겉에는 아무런 이름도 없고 연락처도 적혀 있지 않았다. 이 사람은 고민하다가 신고를 하지 않고 어느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이 찾아왔다. 돈을 주었던 장면이 CCTV에 찍혔던 것이다. 그는 점유물을 무단 사용한 죄로 법정에 설 위기에 빠졌다. 과연 그는 어떤 벌을 받게 될까? 사실 돈을 준 사람은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했다. 그는 주운 돈으로 선한 일을 한 것이다. 하지만 검사는 범법 행위로 간주하고 기소하려고 했다. 하지만 돈을 잃어버린 사람은 돌려받는 조건으로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았다. 물론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이를 사회단체에 기부한 것이 정상 참작이 되었던 것이다. 이런 일이 실제로 외국에서 일어났다고 한다. 당신의 판단 기준은 어떤가? 돈을 주어서 썼다는 행위는 악이지만 그 돈을 사회단체에 기부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선이다. 하지만 법은 범죄 행위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주운 돈을 신고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썼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사회법으로 본 판단이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돈을 주어서 쓴 사람의 죄가 물론 더 크지만 돈을 잃어버린 사람의 죄도 있다는 것이다. 그가 돈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주운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이렇듯 선과 악은 자신도 모르게 누구나 지을 수 있다. 이처럼 우리는 자신의 의사와는 다르게 선악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청정해지려면 사회의 구성원인 개개인이 더 성숙해야 한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남의 물건을 탐하거나 뇌물을 받거나 자기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가지려 하지 않고 청렴하다. 이러한 사람은 항상 자기 위치를 잘 알며 자기 자리를 지킨다. 그런데 앉은 자리에서 양심의 가책을 자주 느끼는 사람은 자신의 일에 충실하지 못하다.
이것은 자신이 앉은 자리에서 드디어 물러날 때가 되었다는 뜻이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그 자리를 누군가에게 뺏길 수도 있다. 사람은 머물 때와 물러날 때를 잘 알아야 한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항상 자기 자리를 잘 살피라는 말이다. 외람되게도 지금껏 나는 도둑놈이나 사기꾼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물론 나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도둑놈이 나타나도록 만들어 놓은 환경이 더 나쁘다. 10번 도둑 맞으면 그 10번의 환경을 만든 우리 사회가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만약 도둑이 양심에 걸려서 도둑질을 멈추면 사회가 바르게 변했다는 뜻이다. 그런데 도둑놈이 도둑질을 했는데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면 이미 썩은 사회이다. 가끔 캄보디아와 같은 동남아시아를 가보면 그곳의 경찰들은 양심의 가책도 없이 뇌물을 스스럼 없이 받는다. 아마 이런 경험을 그대들도 했을 것이다. 그런 나라는 이미 안으로 곪아서 썩어 있다. 경찰이 뇌물을 받아먹거나 도둑놈이 물건을 훔치고 사기꾼이 사기를 쳐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회는 이미 죽은 사회이다. 이렇듯 선악은 늘 서로 충돌한다. 선을 추구하면 악이 생겨나고 악이 생기면 선이 나타난다. 고로 엄밀히 말하면 선악은 없다. 왜냐하면 선과 악은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또한 자연의 이치이다. 회사의 중견 직책도 그렇다. 과연 이 자리가 내가 있을 곳인가? 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간부가 있다면 그는 이미 그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 그때는 빨리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그 회사를 위한 것이다. 그래야만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이 들어가서 일할 기회가 생긴다. 자신의 자리에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일을 하면 된다. 자신의 본분을 다하라는 뜻이다. 정치와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인재는 순환되어야 한다. 이것이 대자연의 이치이다. 다시 말하면 도둑과 사기꾼을 나쁘다고 질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도둑과 사기꾼이 나타나는지 그 이유를 깨닫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러므로 도둑과 사기꾼을 나쁘다고 해서는 안 된다. 자꾸 벌을 주면 얼씨구 하고 더 늘어난다. 그런 놈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이 사회를 깨끗하고 맑게 하는 것이 사람의 몫이다. 안타깝게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잘 살고 있다. 경쟁 사회에서는 살아남는 사람이 최고이다. 서로 이권을 주고받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력을 닦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정당한 사회이다. 그리하여 자신의 분야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1인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된다. 그때는 누가 뇌물을 준다고 하더라도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다가 어느 순간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면 변화의 시점이 온 것이다. 즉, 마음과 환경에 큰 변화가 왔다는 신호이며 그 변화는
분명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가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오히려 곤경에 빠질 수도 있다. 만약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 스스로 물러나거나 아니면 더 열심히 일해서 그만큼의 가치를 생산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고 리베이트를 받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때는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것이므로 과감히 손을 놓고 떠나는 것이 좋다. 아니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 특히 오늘날 정치인들은 내 말을 더욱 귀담아 들어야 한다.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성공한 사람과 가까워지는 법. 성공한 사람은 자기 버림이 습관처럼 배어 있다. 그렇다고 자기 방어가 약한 사람이 아니다. 강한 내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대방을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다. 대개의 사람들은 자신의 지갑 속에 든 돈을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겠지만 그건 잠시 보관해 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자신이 쓸 수도 없는 돈을 가지고 부자라고 행세하면 그는 진짜 부자가 아니다. 돈은 쓰기 위해 존재한다. 진짜 부자는 마음도 넉넉하면서 남을 위해 돈을 쓰는 사람이다. 돈을 모을 때는 구두쇠가 되고 쓸 때는 정승처럼 써라 라는 속담이 있다. 제대로 돈을 써야만 정승이 된다는 의미이다. 또한 누군가를 도왔을 땐 그를 위해 어떤 대가를 구하지는 않았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돈으로 얻은 관계는 돈이 없으면 사이가 멀어지거나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다. 상대방의 환심을 사기 위해 쓴 돈은 관계 유지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오래가지 못한다. 그게 돈의 생리다. 사람을 사귀는 방법은 취미가 같아도 얼마든지 사귈 수가 있다. 자신에게 무언가를 배우려고 오는 사람에게 호감을 더 많이 갖거나 친밀감을 느낀다는 통계도 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가까이 가서 물어보는 것이 그 사람과 가까워지는 비결이다.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도 그렇다. 선생님은 하나라도 더 질문하는 학생에게 눈길을 한 번 더 준다. 또한 누군가에게 배움을 받았으면 그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선물은 마음이기 때문에 가격이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도움을 주거나 받을 때는 돈을 매개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돈에는 탐욕이라는 사악한 기운이 들어있기 때문에 돈으로 사람을 사귀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만남은 반드시 돈 문제로 헤어질 수밖에 없다. 내가 누군가를 사귄다는 건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로 깊이 들어간다는 뜻이고, 그러기 위해선 어떤 연결고리가 필요하다. 그것은 취미일 수도 사업일 수도 마음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다. 그렇듯 사람 관계에는 공통 분모가 형성되어야만 한다. 사람은 누구나 처음에는 호감을 가지다가 서로의 생각과 성격을 알고 난 뒤에는 소원해질 수도 있고 더 좋아질 수도 있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자기버림이다. 자기버림이라는 말을 잘못 알아듣게 되면 비굴해지거나 자신감이 없다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게 아니다. 자신의 주장이나 견해에 대해 집착하지 말고 상대방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라는 뜻이다. 이것이 상대방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가장 큰 비결이다.
남의 말을 경청한다는 건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경청이 왜 중요한가를 통계학적으로 살펴보자. 두 사람이 앉아서 대화를 할 때 서로가 상대방의 말을 모두 경청할 확률은 겨우 30% 정도라고 한다. 그럼 나머지 대화들은 다 어디로 사라졌을까? 대개 대화를 나눌 때 사람의 시선은 상대방에게 향하고 있지만 나머지 70%는 딴 생각을 하고 있다가 다 흘려버린다고 한다. 당신도 그렇지 않은가? 주의가 산만한 사람일수록 더 그렇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대방이 한 말의 경청률이 70%를 넘으면 상호 진지한 대화를 했다는 뜻이다. 그리고 세 사람 이상이 모였을 때 상대방의 대화를 모두 경청할 수 있는 확률은 겨우 10%도 되지 않는다. 대화 중에도 사람의 뇌는 대화에 집중하지 않고 자신의 일에 빠져 있거나 다른 데에 가 있다는 것이다. 이건 무얼 말하는가? 이 사회가 이기주의적이라는 말이다. 이런 사람과는 만남은 되도록 피해야 한다. 주위를 살펴보면 많은 인맥을 가진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그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약속을 아주 잘 지키거나 예의가 바르다. 성공한 사람은 자기 버림이 습관처럼 배어 있다. 그렇다고 자기 방어가 약한 사람이 아니다. 강한 내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대방을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의 주변에는 좋은 인연들이 넘쳐난다. 당신은 자기 버림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 자기를 버리면 타인의 가르침이 내게로 쏙쏙 들어온다. 이것이 좋은 사람과 가까워지는 최고의 비결이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책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찰과 역설, 본질을 알면 모순이 보인다. 저자 천공, 발행처 마음서재. 오늘의 이야기는 일부 생각이 바뀌며 운명이 바뀐다에서 발췌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선악은 늘 서로 충돌한다 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선과 악은 어떤 건가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선과 악. 정말로 힘든 분별이 힘든 부분일 수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의 일이지만 제가 볼 때는 선처럼 보이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악처럼 보이기도 하니까요. 선과 악, 네, 이 경계가 참 모호하기도 한데 그래도 책에서 말한 것처럼 사회가 맑고 밝아진다면 악의 존재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성공한 사람과 가까워지는 법이었습니다. 그렇죠. 경청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그 사람은 우리 잘 들어주는 사람을 쉽게 떠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대화에서 우리가 대화한다고 쳐도 100% 상대방의 말을 흡수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많아야 30% 흡수할까요? 나머지는 상대방과 대화하면서 자신의 머릿속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저의 경우는 상대방과 대화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냐면요. 저 사람이 이 말 끝내면 그 다음에 내가 이 말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한 좀 나쁜 습관 아니면
좀 안 좋은 습관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저는 그리고 대화와 경청, 흡수 이러한 공부를 조금 더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대화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상대방의 말을 어떻게 하면 잘 경청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하루도 정말로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하루 만드세요.